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철없던 남자친구와 모렴치의 끝판왕이었던 남자친구 식구에 대한 일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혼을 앞두고는 많은 남자들이 자기 부모 불쌍하다, 좀 잘해줘라 시전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결혼 앞두면 여자들 못지않게 남자들도 심경의 변화 생기겠지만 확실히 여자의 심경의 변화와는 결이 좀 다른 듯 하긴 합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날짜만 정하면 저는 결혼이란 걸 해서 유부녀가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제 심경은 잘 살 수 있을까? 하나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부모님에게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서 결혼이란 걸 해도 시댁에 종속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해도 은근 시댁을 먼저 챙겨야 하는 건가 라고 막연한 씁쓸함이 있었거든요. 명절 땐 엄마랑 둘이서 전 부치며 시집 가면 엄마 혼자 해야 해 라고 장난스럽게 했던 말들도 생각이 나고 그땐 별 생각 없었는데 결혼하면 잘하지도 못하는 거 잘하는 척 혹은 노력하면서 당연히 내일이다 하며 시댁에선 해야 하는 법이야 라고 말해줬던 엄마 말도 생각나고 멀리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꼭 다시는 못 만날 것 같고 참 기분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분 오래 가지고 있어봤자 나만 손해고 이런 내 기분 혹여 내 부모님이 알아차리면 시집 보내기 아깝다 서운하다 생각될까 싶어 결혼하고 나서도 지금과 다르지 않게 노력해야겠다 하고 저를 위로했었습니다. 제 마음을 다잡고 제 부모님을 생각한 부분에서 저는 남자친구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내가 내 부모에게 잘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부모는 딸인 나를 더 중하게 생각할 테니까요. 사위는 결혼한 딸에게 붙은 옵션 정도라고 생각하실 분들이고 솔직히 다들 그러시지 않나요? 내 자식 얼굴 보고 싶지 남의 자식 얼굴이 내 자식보다 더 보고 싶겠어요? 싱숭생숭한 마음은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지만 좀 다른 구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배제한 반면 남자친구는 저를 앞장 세웠거든요. 그 말로만 듣던 대리효도 그걸 제게 요구하더군요. 저와는 완전 딴판이었죠. 난 결혼하고 나면 우리 자기가 우리 엄마랑 누나한테 아주 잘했으면 좋겠어. 나랑 안 놀아줘도 되니까 자기가 우리 엄마 누나랑 죽이 잘 맞고 잘 통해서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결혼을 앞두게 되니까 엄마의 인생이 얼마나 한스러웠는지도 알겠어. 여자의 인생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 우리 엄마한테 잘 좀 해줘. 부탁할게. 저 정도 말은 들어줄 수 있죠. 잘 지내 말아달라라는 말도 아니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잖아요. 나이가 천차만별인 여자들이지만 그래도 남자친구를 필두로 만나게 되는 인연이다 보니 서로 질투를 할 수도 있고 서운한 마음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랬거든요. 남자친구가 곧 나의 남편이 될 사람이 내게 먼저 본인의 식구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식구들에게 먼저 말을 한 건지를 물어봤었거든요. 좀 쪼잔하긴 한데 솔직한 제 속마음은 그녀들에게 먼저 말한 뒤 그리고 나서 제게 말했기를 바랐었습니다. 좀 더 저를 챙겨주는 느낌이잖아요. 저도 이런데 그녀들은 어떠하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남동생인데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지내보겠다라고 생각했었고 대신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다라고 단서 조항을 붙이긴 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하는 것이고 네가 먼저 나를 배려하면 나는 그녀들을 배려하는 것이다. 맹목적으로 나만 혼자 배려하는 것은 없으니 이 점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니 그게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먼저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먼저 남자친구의 엄마와 누나에게 당부를 하긴 했더라고요. 저 먼저 생각해준 것 같아 기분 좋았습니다. 이게 이기적이고 여우 같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 하나 믿고 그 집안이 식구가 되는 건데
암튼 대리오도 비슷하게 말한 남자친구의 말 이해했고 나의 심경과는 결이 좀 다르긴 했지만 남자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완전 어이없게 기선제압을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남자친구가 저를 더 배려하는 게 안 입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자친구는 제외된 채 그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말이죠. 여자들끼리만 이야기를 하고 싶어 만나자고 한 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저를 만나자고 한 건 남자친구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친구는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 반면 그녀들은 저라는 사람을 아예 뜯어먹고 삶아 먹으려고 작정한 듯이 달려들더라고요. 이런 말 아시죠? 아들 가지고 장사한다는 말. 딱 그 짝이었는데 저는 그런 거 처음 받아봤었네요. 아니 내가 그런 걸 받아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어요. 왜 헐리우드 배우들 같은 경우엔 결혼을 할 때 계약서를 쓴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워낙에 돈이 많으니까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거나 결혼 생활 중에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쓴다고 하던데 그녀들이 제게 내민 게 바로 그거였었거든요. 잘 읽어보고 추가할 수 있는 건 추가하라고 했고 제 의견도 10분 반영을 해줄 테니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계약서 안에 내용 중 기가 막힌 몇 개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이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잘 지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런 서류를 만들어 놓아야 말도 없고 탈이 없는 법이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계약서 문화가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그래야 서로 손해나는 결혼도 안 하고 이혼을 할 때도 잡음이 없는 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상견례 날짜 잡기도 전에 이혼을 이야기하다니 완전 헐리우드 마인드더라고요. 저는 순간 이 사람들이 외국물 좀 먹은 사람들인가 싶었었네요. 개방적이고 쿨하다 못해 찬 냉기를 불러와 주변을 꽁꽁 얼려버리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면서 둘은 뭐가 그리 좋은지 내내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우선 결혼을 하면 시어머니 되실 분이 홀 어머니다 보니 용돈의 액수를 적어놓은 문항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일을 시작하면서 독립을 해서 살았었어요. 매달 100만 원씩을 예비 시어머니 용돈 겸 생활비로 드렸었는데 그걸 2배로 올려달라는 항목이었죠. 왜냐면 저도 자식이니까 그 정도는 받아야 하는 거라 했습니다. 하나가 벌어서 100을 줬었는데 이제는 둘이 버니까 2배로 주는 게 맞다면서요. 그리고 홀 어머니이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맞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엔 2분 다 계시니까 그쪽은 좀 덜 신경을 써도 되는 거라 하더군요. 그렇게 해야 부모님들 사이도 더 좋아지는 법이라고 하면서요. 뭔 개소린가 했는데 결국엔 남는 건 남편 아내밖에 없는데 나이 들면 들수록 더 그런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네가 결혼을 하고 나면 분명히 부모님 입장에선 서운하다 쓸쓸하다 느끼실 수 있는데 제가 거리를 두면 2분이서 의지를 더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역시 부부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더 사이가 돈독해진다는 소리였었죠. 맞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좀 억지 아닌가요? 이 말에 저는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리 잘 아시냐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그걸 아시냐고 그리 물었었죠. 따지려고 물은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예비 신우이란 사람이 저보고 말대꾸를 한다 하면서 뭐라 하더라고요. 입 다물라고요. 벌써부터 이런 습관 들이면 안 되는 거라고. 어른이 말씀하시면 너무 궁금한 게 있어도 나중에 물어봐야 하는 거라고. 특히나 시어머니 같은 경우엔 더더욱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이런 계약서를 들고 온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지 같죠? 네, 완전 그지 같은 거죠. 어디까지 가나 봤습니다. 용돈 겸 생활비 외에 제사, 명절, 생신에 참석을 못하면 선물과 성의 외에 벌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어요. 그 벌금이 얼마였는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50만 원. 너무 통이 크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책정해 놓은 이유는 절대로 빠지지 말라고. 돈이 부담이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참석을 할 테니 그래서 그리 높게 책정을 해 놓은 거라고 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지각비 내는 안으로 저 선생님한테
미친 듯이 대들었던 사람이에요. 단돈 1,000원이 아까워서, 그리고 내가 늦어서 공부 좀 덜 한 건데, 내가 손해본 건데 왜 거기에 돈까지 뺑 뜯어가냐고 저 대들었던 사람이었는데, 시댁 행사에 참석 못하는 것으로 벌금 50을 내야 한다? 5,000원도 아니고 1,000원으로 선생님이랑 거의 맞짱까지 뜰 정도로 간 사람인데, 어른한텐 궁금한 거 있어도 바로 물어보는 거 아니라고 했으니 이것도 잠시 마음에 담아두었고, 그리고 마지막이 완전 관건이었습니다. 피날레를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하더라고요. 만일 이혼을 할 시에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저보다 남자친구 연봉이 살짝 더 높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저런 항목을 넣어둔 듯한데, 대한민국 법적으로 이혼을 할 시에는 재산 분할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자기들이 뭔데 하지 말아라 라고 강제하는 거죠. 다 듣고 나니 기가 막히기도 하고 웃음이 나기도 하고, 뭐 이런 어이없는 사람들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찬찬히 둘러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꼭 의견을 말해달라고. 그래야 공정한 계약서가 되는 거라 말을 하는데, 저는 한 가지 조항을 말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건 바로, 저는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잘 적어 오셨네요. 그래도 공정한 계약을 위해서라면 저의 의견도 매우 중요한 거니 저는 딱 한 가지만 넣을게요. 마지막 조항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계약 조항의 실행의 가능성과 후에 이의 제기는 오직 저만 할 수 있다. 이것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것만 쓰면 되는 거냐고, 나머지 것들은 다 동의를 하는 거냐 하길래 저는 제 말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제대로 말을 한 거였습니다. 그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마지막 문항은, 즉 저걸 실행을 하든 안 하든 오직 저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후에도 계약서에 조항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게만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혼을 할 때 저는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도 있고, 벌금을 내든 안 내든 그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용돈을 주든 안 주든 그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너무 만족해 하길래, 이해도 못하면서 저런 걸 들이밀다니? 다시 한번 알아듣게끔 설명을 했고, 그리고 저는 그랬습니다. 이 결혼은 못할 것 같다고요. 계약서 쓰시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상견례 날짜 잡을 필요 없이 그냥 오늘 정리를 하자고 했네요. 그리고 저는 남자가 잘 지냈으면 한다는 말에 적극 찬성을 하는 반면,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제야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기 엄마랑 누나랑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 굴뚝 같으면서 왜 자기는 일하자마자 독립을 한 거지? 그렇게 엄마랑 누나랑 잘 지냈으면 하면 회사가 먼 것도 아닌데 왜 자취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제라도 엄마 누나 그리고 남자가 함께 살면서 정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남자에게는 계약서를 보라고 했고, 네가 만일 그런 계약서 받았으면 이 결혼했을 것 같냐고 역지사지해보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재미로 한 거 아니냐고 누나랑 엄마가 워낙에 유쾌한 사람이라 그런 거라 말을 하는데 철이 이렇게 없어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결혼이란 건 식장 들어가기 전까진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리고 서로 속을 감추고 있다라는 거, 결국 그 속내 들여다보면 시커멓기만 하다는 거. 참 재밌죠?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